화요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모두에도 서두에도 잠깐 멘트를 드렸지만 시장의 시류가 이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을 얘기하자면은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그다음에 고금리 신탁, 여기 이제 회사채 얘기까지 나오겠습니다만 토탈 합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측정하기가 또 어려울 정도인데 회사채 시장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약 14조 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부채인 17조 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죠. 자, 근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합니다. 3조 7천억 달러. 근데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고의 엄청난 규모가 희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지방정부나 이런 부채들을 분산을 중앙정부 쪽으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겠습니까? 해외 자본이 사줘야 되겠죠. 해외 거대 자본이 들어오려면 입구를 열어야 됩니다. 문을 넓히는 것이 바로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라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자, 오늘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일단 개장가가 나왔군요. 코스피는 2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1973포인트, 코스닥도 한 1.6포인트 상승해서 출발을 보이고 있네요. 자, 중국으로 만약에 자금들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를 거칠 수도 있다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승섭 대표님, 네. 개장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개장 분위기는 강보합 수준입니다. 뭔가를 또 기다리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일단 어제 마감동 쇼가에서 좀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 전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화된 날은 마감동 쇼가 쪽에서 선물 지수가 좀 급반등했었는데 어제는 또 반대로 선물 지수가 급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시장이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에 괴리를 맞추면서 선물은 현재 0.2% 정도 상승해서 시작하고 있고 종합주가 지수는 0.1%가 약간 안 되는 정도 수준에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아침에 출발 괜찮습니다. 외국인들 쪽에서 현재 107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그 비차익 거래쪽, 그러니까 어제 비차익 거래 쪽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일도 비차익 거래 쪽을 통해 가지고서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다시 이제 2,000계약 이상대로 확대되면서 시장 반등은 어쨌든 이끄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마감에 좀 줄긴 했습니다만 유지가 되어가지고 금일도 선물 쪽 움직임, 아까 선물 전문가들도 외국인들 선물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오늘 굉장히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바라보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선물 시장 쪽 움직임이 외국인들 한 500계약 정도 내외 매수 우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기 영향에 따른 이제 옵션 시장 쪽 추이도 좀 봐야 되겠는데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강력한 상방 포지션이라기보단 약간의 상방 위쪽을 바라다보는 움직임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도 오늘 외국인들은 한 6억 정도 매수로 출발하고 있고 대신 기관과 개인들이 이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들 쪽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금일 아침에는 한 0.5% 정도 소폭 정도 하락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그래도 요즘 참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신차 효과로 인해 가지고서 주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24만 5천 원대를 회복하고 있고 최근 낙폭이 컸었던 상대적 낙폭이 컸었던 현대모비스도 오늘 강보합권. 네이버가 오늘 요즘에 아주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이제 4위권인가요? 예, 하이닉스가 4위였는데 하이닉스를 갖다 이제 넘어서 가지고 네이버가 오늘 이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한 150원 정도 밀려 있는 약보합권 정도에 진행되고 있고요. 낙인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ELS 낙인 얘기가 나왔던 그 포스코가 낙인을 한 다음에 이틀 연속 반등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은 블루칩 쪽 동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합권 정도 내에서는 혼자 보이면서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좀 강한 종목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가 좀 시세가 좀 좋은 움직임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오늘 그 거래소 대형주 블루칩군 코스피 200 내에서는 STX 엔진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업의 그 구조조정 문제의 그 좀 호전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거래소 쪽에서 상당히 강력한 종목이죠. 쌍용야외,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지수 대비해서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아침에 좀 약세를 보이는 쪽 종목 코롱, 삼성전기, 하나금융주주가 2% 정도 내외의 약세를 보이면서 특히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은행주 중에서 가장 좀 두드러진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당일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종목군들 쪽에서는 오늘 아침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보합권 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반도체가 어제 하루 정도 좀 약간 뭐 눌림 정도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다음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비해서 참 요즘 다음이 좀 처지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주가가 부진한 부분에서 일단 탈피하는 시도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대형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내에서 오늘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어제 풍력 관련주들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정부의 풍력 관련 지원 가능성 부분하고 중국의 또 공해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금일 유니슨이 어제에 이어가지고 주가 강세를 이끌면서 풍력 관련주 중에서 뭐 대장 주격, 주도 주격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 시즌이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지 같은 종목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겠고 또 지난번 대주주 횡령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뭐 확정된 부분 아니겠습니다만 오스틴 플란트가 주가 급락 이후에 하방 경직 확보 이후 오늘 아침에 2.5%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올라오는 게 좀 미심쩍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락하는 쪽을 본다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좀 올랐었던 종목이죠. 멜파스가 한 4% 정도대의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ELK가 요즘 비슷한 주가 추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멜파스하고 ELK가 비슷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ELK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까도 앞에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금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보다는 그러니까 어제 종가 쪽 지수를 기준해 가지고 거래소회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약세 마무리 가능성보다는 뭐 강보합권 정도 위쪽은 열어주면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금일 밤 유럽 쪽의 이슈에 따라서 내일 증시의 변동성이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대신 아직도 기대감이 더 높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유력하지 않냐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개장 후 7분 10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07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약 3억 원 정도 소폭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양대 시장 모두 순매수입니다. 코스피 선물도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걸로 포착이 되고 있네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는 70억 원이 현재 포착되고 있지만 주가는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7억 원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늘 외국인들이 13억 원 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순매수, 끊임없는 러브콜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는 3%의 상승, 26,000원 상승한 87만 8천 원, 이제 90만 원에 또 육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파는 기업들은 삼성중공업, 기아차, 강원랜드, 현대차, 우선주, LG전자, 특이 동향은 아닙니다만 매도 규모도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하는 쪽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SK하이닉스도 롯데케미칼도 외국인 순매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이승원 대표님, 네. 앞서 우리 네이버를 얘기 잠깐 했는데요. 시주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뭐 CF 최강 회사 CF 보면 모든 것에는 철이 쓰인다 이런 네네. CF가 나오는데 이제는 모든 생활에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 인터넷도 이제 그냥 인터넷이 아니죠. 유선 인터넷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국은 작년이었죠. 작년에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이 이제 유선 인터넷 트래픽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구글의 유튜브보다도 트래픽이 더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올해부터 이제 모바일 트래픽이 지금 유선 트래픽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이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무인기 인수에 대한 무인기 관련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쪽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그 뉴스가 나왔죠.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만은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인수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기권에다가 비행기 띄워서 뭐 하게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드론을 띄워서 무선 인터넷을 전 세계망으로 다 연결하겠다라는 것이겠고요.
그 비행기를 활용을 해서 날씨라든가 아니면 날씨를 비롯한 기상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재난복구, 항공 촬영, 그리고 또 뭐 내비게이션에 대한 활용, 뭐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분야로 지금 그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통신망이 끊이지 않아야지만 이 무선 인터넷 시대가 좀 더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요. 사물 인터넷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물 인터넷도 끊기지 않는, 어느 지역에 가도 끊기지 않는 그런 그 무선망이 형성이 될 텐데, 바로 이런 드론에 대한 지금 구글이 됐던 지금 페이스북이 됐건 이 드론 사업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드론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인수 자체는 국내 시장에선 사물 인터넷 쪽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이 모바일 시대에서 지금 보게 되면 국내 유일의 지금 미디어 보게 되면은 이 모바일 광고. 지금 미디어 랩 회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나스미디어는 성장성이 상당히 좀 앞으로 이제 유망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구글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음 티스토리를 활용해 보신 분들은 구글 어널리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아마 설치를 해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아주 파워풀한 지금 그 트래픽 분석이라든가 분석 툴인데요. 그 프리미엄 버전을 다시 한번 리셀링할 수 있는 지금 그 허가권을 다시 한번 나스미디어가 획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슈로 나스미디어에 대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승원 대표가 언급했던 기업들인데 요즘 주가가 아주 핫하군요. 자, 일단 주식 현물 시장 개장 분위기를 좀 잠깐 봤는데 선물 시장 쪽도 좀 볼까요? 선물은 현재 시장 베이시스 0.37 컨텐거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요. 이론 베이시스는 0.15포인트 컨텐거. 그러니까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오늘은 상회하고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프로그램 순매수가 차익과 비차익에서 소규모지만 동시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닌데요. 사실 이 차익 거래는 나중에 이승석 대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요즘 뭐 아비트레이지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까 왕원의 선물 전문가분께서 얘기했다시피 요즘에 그러니까 선물 쪽 변동성 대비해서 뭐 현물 쪽 변동성이 뭐 따라가지 못하고 서로 이제 그 시간 차이가 좀 예전보다 벌어지죠. 예전에 선물이 뭐 한 0.1% 올라가면 뭐 시간이 한 30초 정도 후면 뭐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이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줬 쪽이죠. 그러니까 정부 쪽 자금 쪽, 그러니까 정부의 정통부 자금이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 이 차익거래 쪽에 가장 큰 규모로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세금 부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비차익거래 쪽 규모는 굉장히 방대해져 가지고 너무 비대해져 있고 차익거래 쪽은 규모가 크게 축소돼 있어서 거래 대금면이나 거래 규모 측면에서 너무 작아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매 쪽에 더 분위기가 휩쓸리게 되고, 비차익 거래 쪽에 어떤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글쎄요, 제가 개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개선돼야 될 부분이 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좀 밸런스를 맞추는 측면에서는 차익 거래 쪽의 순기능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이게 좀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물 쪽, 선물 쪽의 어떤 가격 괴리라는 부분이 좀 더 극화되고 좀 심화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정부국에서도 좀 잘 인식을 하시는 게 좋죠. 시장을 물론 세금을 걷고 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무조건적인 세금만 걷어가지고 시장을 움츠러뜨리게 만들면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좀 충분히 사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요즘 선물 시장이 잘 안 움직이니까 현물 시장도 좀 답답한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이승석 대표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환율로 한번 또 가볼까요? 외환 선물의 정경